같은데, 당연히 그 수녀분들의 그 청빈하면서 이게 수도자로서의 삶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으시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또 열려 있는 부분들도 저는 또 많이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연기하면서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라면 윤희아 수녀처럼 할 수 있을까? 가족도 아닌데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수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수녀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희아 수녀만 봐도. 예. 네, 저도 미카엘라 연기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감히 하지 못할 선택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과연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고서 유니아 미켈라 수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야겠다고 느낌이 오네요. 저는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수녀님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인생을 바쳐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저는 함부로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먼저 영화 개봉 다들 축하드리고요. 영화가 이제 개봉 전부터 좀 화제성이 짙은데 뭐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그 검은 수녀들을 이제 검은 사제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신 건지 기획 단계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검은 수녀들은 준비함에 있어서 이게 이미 오랫동안 그 검은 사제들을 만든 영화사 집에서 오랜 시간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 대본을 받아봤을 때 너무나도 휩쓸려듯이 읽었던 게 너무 강렬했어요. 그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결말부에서 오는 그 여운도 너무나도 대단했었고, 온전히 그래서 이 대본에 참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과 그 훌륭한 스태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정말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검은 수녀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는데 당연히 걱정도 되고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시나리오 글에 써져 있는 것들을 충실히 영상화 영화라는 매체로 잘 만들려고 고군분투하였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관객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극장에 와주셔서 이 편지를 잘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붙일 뿐입니다. 네. 네, 두 분께도 공통 질문 주셨는데요. 개봉을 앞둔 부담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 부담감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은 없었고요. 네, 어쨌든 너무 멋진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방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담감보다는 저는 이 검은 수녀들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피해 끼치지 않게 연기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기 임했었고요. 사실 부담감보다는 저는 앞으로 더 어떻게 관객분들이 바라보시게 될지 영화를 되게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송혜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기존 수녀하며 떠오르는 좀 이미지랑 달리 이제 욕설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좀 거친 면모가 있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연기 중점을 좀 어떻게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여비 문우진 배우님은 이제 송혜교 배우님한테 이제 막말 욕 내뱉는 장면들도 좀 꽤 나오잖아요. 좀 그때 심경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 감독님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강동원 씨가 특별 출연해 주셨는데 좀 그때 촬영 당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향후 두 세계관 좀 함께하는 이야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영화에서 흡연하는 연기를 처음 했는데 처음에 고민은 많았었어요. 제가 비흡연자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니아 수녀만 생각하고 그 캐릭터만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담배를 이제 태우면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씬이 아무래도 이제 흡연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완전 비클로즈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담배를 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찍는 동안 연기 연습도 많이 했지만 담배 피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전 대본대로 유니아 수녀만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아이를 악령에 씌운 한 아이를 무조건 살린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 고민이 꽤 오래 갔었는데 함께하는 감독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여빈 씨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수녀니까 수녀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송혜교 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연기 소감에 대해서 전여빈 씨와 문우진 씨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쉽지 않았지만 이제 후배 전여빈으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시나리오에 그려진 미카엘라가 유니아를 향한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유니아를 이해하면서도 막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저는 대사 자체에 욕설 같은 것도 조금 있어서 딱 연기에 임했을 때는 이건 그냥 영화일 뿐이다, 한 장면일 뿐이다 하면서 악령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장면 중에 침을 뱉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이걸 진짜 뱉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금 사리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었고 또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그 기자님 질문해 주셨던 부분, 저도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관객분들이 우리 영화 검은 수녀들을 보면 또 검은 사제들을 좋아하셨던 팬분들은 좀 되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 촬영을 했었을 때 검은 사제대 때의 그 최준호 부제의 그 모습 그대로 온 것 같아서 되게 감동스러웠고 또 되게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모습의 그 집중력에서도 저도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자님의 그 중요한 질문에 이어서 그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영화가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결말부의 윤희아나 지금 마지막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는 조금만 좀 비밀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간곡히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좀 스포일러 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지하면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송혜교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그 검은 사제들과는 다르게 악령만 구마할 수 없고 결국 구마하는 수녀가 자기 자신을 파괴해야만 하는 결말이 났는데 혹시 이렇게 결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연기하시면서 배우님도 이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면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 이 검은 수녀들의 시나리오 대본을 읽고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크게 울림이 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온전히 한 인간이 절실한 마음으로 한 소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 하는 그 행위에서 그 순고함 그런 것들이 울림이 되게 있었고 게다가 송혜교라는 배우분이 이걸 한다 했었을 때 그게 진짜 좀 잘 당겼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 촬영 현장에서는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배우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나리오대로 충실하게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 부분들이 고스란히 관객분들한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뭐 스포일러성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지만 감안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성실하게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윤희아의 마지막 씬을 거의 촬영 끝날 때쯤에 찍었어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영화를 찍었는데 거의 마지막 날 찍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감정 상태는 완전히 윤희아 수녀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임했던 것 같아요. 처음 대본 볼 때부터 그 씬에 있어서 나는 의견이 다른데 뭐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뒤쪽 우측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저 송혜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영화가 이제 송혜교 배우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영화라서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는 영화를 이제 이 작품으로 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사실 그 오컬트 장르라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기도 하고 모든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만에 복귀작을 이렇게 좀 용기 있는 장르로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오컬트 장르를 좀 많이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인연이 닿았던 작품이에요. 제가 더 글로리를 끝내놓고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리를 끝내놓고 이제 시나리오나 대본을 거의 장르 위주로 이제 보면서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검은 수녀들이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왠지 너무 힘든 도전이고 너무 어렵겠지만 이 작품을 하면 또 나한테 몰랐던 또 새로운 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저는 원래 무서운 거 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도 잘 봤고 오컬트 영화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함께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쪽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가 2015년에 개봉했더라고요. 정확히 10년 만에 개봉하는 건데 구마의식이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 10년 전 영화, 이번 영화의 좀 차이점, 구마의식의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검은 사제들의 팬이었고, 그리고 저는 검은 수녀들이 오랫동안 영화사 집에서 이 기획과 제작을 한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아왔을 때, 이런 스피노프, 검은 사제들의 스피노프인데 어떻게 이런 또 신선한 기획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제일 큰 건 어쨌든 구마 가톨릭 교리상 허락되지 않는 구마식에 검은 수녀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후반부에 어쨌든 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연대하는 의식들이 저는 되게 뭉클하고 그게 좋았어요. 구마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긴 호흡들을 가능성에서 잃지 말아야 될 거 잊지 말고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그 특유의 그 리듬과 그다음에 긴장감을 가지는데 배우분들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좀 팽팽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좋은 훌륭한 스태프들과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있었기에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온 것 같고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이해주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송혜교 배우님과 전여빈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스포일러 감안하고 질문 드릴게요. 강동원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출연을 어떻게 해서 성사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송혜교 배우님과 전여빈 배우님께는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여성연대 메시지도 느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동원 씨, 그러니까 강동원 씨의 출연은 당연히 이제 검은 사제들의 우리 검은 수녀들이 스피노프 격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연상이 될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니까 저도 되게 반가웠고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원 씨는 어쨌든 영화사집의 제작사와 굉장히 오랜 동안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검은 수녀들만의 유니크함을 어쨌든 같이 출연함에 있어서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이런 개념으로 출연함에 있어서도 작품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연출로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네, 이제 연기를 하면서 여빈 씨와 저 정말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내용은 그리 행복한 내용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사적인 것도 하고 작품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속의 미카엘라, 유니아도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이 서로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연기하면서 너무 어렵긴 했지만 되게 즐거웠고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도 우리 서로가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드니까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서로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해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에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카엘라는 유니아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엔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지만 유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녀를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또 그녀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은 단순히 유니아와 미카엘라가 여성으로서 연대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더 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애동의 도움도 필요했고 바오로 신부님의 또 새로운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걸음들, 도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영화 안에서 정말 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배우로서 현장에서 해교 선배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아주 많은 말을 나누지 않는 순간에도 해교 선배님의 행동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미카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영화 속에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토속신앙 등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 궁금하고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토속신앙까지 다 어우러지는 그 지점에서요. 그리고 전여빈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작품 속에서 겁이 질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오열하고 막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껴졌거든요. 고민할 지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문우진 배우님께도 악령을 표현하면서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험한 말이나 악령에 들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이후에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는지 건강하게 잘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검은 수녀들은 저는 그 유니아 중심으로 봤었을 때, 진짜 그 구말할 수 있는 두 사자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악령에 지금 시인 하나이가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니아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무속신앙,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살리는 거에 어떤 명분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부터도 그게 참 크게 와닿았고 뒤에 그 세대들이 연대하는 장면들도 뭔가 이 절실한 마음, 제일 중요한 건 절실한 마음은 이 모든 어떤 격식 이런 것들을 초월하면서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울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배우분들의 그 연기에서 그게 참 묻어나면 그게 참 관객들 분들한테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충실하게 좀 생각하면서 찍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카엘라를 연기하면서 주안점을 삼았던 것은 미카엘라는 대사로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을 설명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리액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연기라는 것이 액션과 리액션의 향연이라 리액션이 중요하지 않은 연기는 없지만 미카엘라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로서의 소망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처음 영화 본 저로서는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오열하는 씬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되게 희준 군과 그리고 바오로 신부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윤희아 신부님에게 많은 감정이입을 점차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 감정의 발현이 억지스럽지 않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연기 하다 보면은 트라우마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 들어가기 전에 전과 또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 또 상담을 한 번씩 원래 밖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저는 연기하고도 괜찮을 것 같다. 따로 이렇게 상담을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장에서 워낙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즐거웠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인 요소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무사히 영화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은 문우진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검은 수녀들 좋은 메시지 막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독감이랑 감기가 유행이니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검은 수녀들 열심히 홍보하면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긴장했었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바깥으로 잠깐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